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취득원가에 대한 가산된 부분에 대한 또는 이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배웠던 단원들에 대한 실습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교재 페이지에 보시면 자, 얘가 몇 번 문제냐면 우리 이제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건물을 신축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5천만 원에 구입하시고 철거 비용이 들어가셨잖아요. 철거 비용, 자, 그 500만 원과 등기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건물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매각대금도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건물을 사고 땅을 사셨는데 이게 전 시간에 배운 일괄 구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물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셨잖아요. 부셨으니까 이 철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 철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재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86페이지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게 건물이었는지 땅이었는지를 따져보면, 자, 우리가 뭐였습니까? 자, 나는 이제 땅이 필요했던 거죠. 건물을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일괄 구입을 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뭐합니까? 가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비용과 토지에 대한 비용을 5천만 원에 사셨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철거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셨어요. 500만 원 가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료, 구입 시의 제반 비용은 우리 어디에 포함한다 그랬습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30만 원. 자, 근데 이제 건물을 부시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고철 같은 게 나오시잖아요. 건물에 이제 부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팔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입액이 생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빼겠다라는 거죠. 부산물 매각 대금에 대한 현금 수취 금액은 자, 뺀다. 그러면 그만큼 빠진 만큼 자, 그러면 내 토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30만 원이 되시는 거죠. 이걸 다 몽땅 다 뭐 현금으로 줬으니까 우리 현금이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대변의 현금 5,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은 이제 8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잠깐 안 적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신축 건물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해서 기존 건물을 지금 뭐 한 거죠? 철거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리가 나오시는 거네요. 여기에 철거 비용 1,0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에 이 건물이 이제 뭐 된 거예요? 이게 부서진 거예요. 없애버린 겁니다. 없앴을 때, 자, 여기에 건물의 취득원가가 6천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거죠. 이제 건물. 자, 여기에 감가상각 좀 줄여 쓰겠습니다. 이렇게 감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펜이 요새 잘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6천만 원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갖다 소멸되죠. 자, 그리고 나서 철거 비용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일단은. 그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나갔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이 들어간 만큼에 대한 거를 단기에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뭐 한다? 가산해서 처리한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단체가 세무사협회이기 때문에 세무사협회의 정답은 이걸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까 가산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액 뭘로 처리한다?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자산의 교환은 우리가 뭐 했습니까? 같은 자산끼리 바꾸는 거죠. 기계를 주고 기계를 바꿨다? 그럼 같은 자산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동종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종자산의 교환입니다. 자, 교환은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바꿨을 때 새로운 자산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거죠. 그 취득원가는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가액.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라는 거. 자, 근데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느냐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똑같은 거잖아요. 기계는 기계끼리 바꿨기 때문에 기계 쓰는 건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종자산의 교환이시고요. 이종자산의 교환은 뭐라는 거예요? 기계를 주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제처럼 토지를 받았다든지 건물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자, 요게 같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산을 우리 뭐라 합니까? 이종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계 주고 땅 받고.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받았으니까 자, 그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거야. 자, 우리는 준 기계장치에 대한 뭘로 계산하는 거? 제공한 자산의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매각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얘는 기계를 주고 새로운 자산을 받았으니까 기계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기계에 대한 뭐는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상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이제 86페이지에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대한 그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지는 기계장치와 우리 영업용 건물 부지인 토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난 기계 주고 뭐 받은 거죠? 토지 받으신 거죠. 그럼 같은 자산이 아니니까 얘는 뭐라 그럽니까? 이종자산이죠. 이종자산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이 63,000원. 여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액은 공정가액으로 나왔습니다. 84,000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하시고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논리를 먼저 따지셔야겠죠. 자, 기계장치 뭡니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원가로 이제 내보내고 얘에 대한 뭐가 있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그러면 얘만큼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36,000원을 지급하셨고요. 돈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토지가 들어오죠? 요렇게.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은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공한 자산의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정가액에다가 자, 뭐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6,000원 현금 줬어요. 그럼 이제 취득원가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계장치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에 대한 뭡니까? 처분손익을 인식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분손익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보면 이 84,000원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에 대한 논리, 장부가액에다 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교환에 있으신 금액이 84,000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정가액이 63,000원 나오는 거죠. 그럼 뺐으면 그것만큼에 대한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이익이 되겠네요. 더 받은 게 되는 거니까. 자, 그것만큼 이제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4번도, 자, 요거는 이제, 87페이지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89페이지,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동종자산의 교환이세요. 아까는 이종자산이었고, 기계장치를 주고 기계장치를 받으신 거예요. 쭉 보시면, 공정가액은 85,000원이었고, 기계장치와 더불어 현금 17,000원을 주고 교환하였다. 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고 동종자산의 교환 요건을 충족하셨다는 가정하에 자, 이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장치를 내보냅니다. 자, 일단은 기계장치 구기계장치가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주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받으니까 신이라고 적어놓은 새로운 기계장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